It is by my... Come and get it. 마블 블랙 위도우. DC 원더우먼. 툼레이더 라라 크로프트. 킬빌 베아트릭스 키도. 그 밖에도 수어사이드 스쿼드 할리퀸, 매드맥스 퓨리오사, 언더월드 셀린느, 레지던트 이블 앨리스, 엑스맨 미스틱, 매트릭스 트리니티 등등등. 네, 이들은 아름다운 미모와 더불어 뛰어난 액션을 선보인 히로인들, 즉 헐리우드 대표 섹시 여전사들로 대중의 큰 사랑을 받은 캐릭터들입니다. 헌데 최근 블록버스터 영화에 등장하는 여주들, 트랜스포머 비스트에서 막 인디아나 존스 운명의 다이얼, 샤잠 신들의 분노, 스타워즈 레이와 로즈 티코, 특히 마블의 새로운 히로인들, 최근 공개된 쇠심장부터 옐레나 벨로바, 모니카 램보, 미즈 마블, 쉬얼크, 아메리카 차베즈, 마야 로페즈, 슈리 등등등. 외적 매력도가 0에 수렴하는 배우들, 직설적으로 말해 못생긴 배우들로 채워지고 있으며, 특히 완다처럼 기존에 있던 섹시 캐릭터들도 가슴이나 다리를 꽁꽁 싸매는 등 살색 노출 금지. 그러니까 섹스 어필 요소를 전면 삭제해버렸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영화 속 섹스 어필은 어떻게 사용되어 왔고 왜 중요하게 다뤄졌는지, 나아가 현재는 왜 사라졌고 그 여파는 어떠한지, 이름하여 섹스 어필 금지, 시각적 거세된 관객들,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섹스 어필, 상대에게 성적 매력을 느끼게 하는 행동이나 외모, 태도를 일컫는 이 단어는 1920년대 미국에서 처음 사용된 표현으로 재즈 시대의 자유로운 연애 문화와 맞물려 널리 퍼져나갔고, 영화에서도 같은 시기 전설의 각선미라 불린 마를렌 디트리나, Alone and forsaken, it's simply because I'm the laziest gal. 그레타 가르보 등 도발적 의상과 관능적 연기, 즉 섹스 어필을 매력으로 하는 배우들이 이목을 끌게 되죠. 이후 1940~50년대는 검열이 강한 시기로 직접적인 노출은 많이 제한되었지만, 장갑을 벗는 장면으로 관능의 상징이 된 리타 헤이워스, known as Lou. That's the story that went around, but here's the real lowdown. 그리고 섹스 심볼하면 첫손에 꼽는 배우 마릴린 먼로, 이처럼 여성의 아름다움을 강조한 배우와 영화들이 본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Oh, do you feel the breeze from the subway? Isn't it delicious? Oh, here comes another one. I'll prove it to you. 이후 1960~70년대는 검열 중심 시대에서 표현의 자유 시대로 전환, 여기에 유럽, 특히 프랑스에서 불기 시작한 성애반과 페미니즘 물결, 이른바 프랑스식 성적 자유가 유행하는데, 이는 섹스 어필이 단순한 선정성이 아닌 사랑, 욕망, 자기 표현의 자유라는 것으로 브리짓 바르도 주연의 영화 그리고 씨는 여자를 창조했다처럼 여성 캐릭터가 단순 성적 대상이 아닌 욕망의 주체로 묘사되었고, 이후 헐리우드에서도 섹시함과 지성을 겸비한 제인 폰다,
비키니 아이콘으로 쇼생크 탈출에서의 포스터로도 유명한 라켈 웰치, 최초의 본드걸로 해변 비키니 씬으로 전설이 된 우르줄라 앤드레스 등등 몸의 자유가 곧 정신의 자유를 상징하는 시대였고 영화에서도 이를 자연스럽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1980년대 킴 베이싱어, 브룩 실즈, 미셸 파이퍼, 1990년대 샤론 스톤, 줄리아 로버츠, 데미 무어, 2000년대 안젤리나 졸리, 할리 베리, 제시카 알바, 2010년대 스칼렛 요한슨, 마고 로비, 겔 가돗 등등 단순한 섹시미를 넘어 지성과 강인함을 두루 갖춘 캐릭터와 배우들이 스크린을 장식했고 우리는 이런 배우가 등장하는 영화들을 참 많이도 사랑했죠. 또 이런 섹스 어필 전략은 남성 배우도 마찬가지. 1950년대 제임스 딘부터 시작해 2000년대 브래드 피트나 조니 뎁으로 이어지는 계보가 있지만 개인적으로 큰 관심이 분량상 다음 기회로 패스하며 아무튼 섹스 어필은 액션 장르, 특히 그 중에서도 슈퍼히어로물에서 크게 통용되는 전략이었는데 그럼 이번에는 그 이유를 자세히 알아보죠. 슈퍼히어로 하면 단연 첫손에 꼽는 캐릭터. 바로 DC 코믹스의 슈퍼맨으로 1938년 만들어져 올해로 벌써 87주년을 맞은 장수 캐릭터이며 그 다음 1939년 탄생한 배트맨, 그리고 1941년 탄생한 원더우먼까지 이 셋은 DC의 트리니티, 우리말로 하면 3대장으로 80년이 넘는 오랜 세월 큰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럼 이런 슈퍼히어로들은 왜 그토록 인기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바로 판타지의 실현이라는 점. 슈퍼맨이 인기 있는 이유는 그가 단순히 강해서가 아니라 현실의 결핍을 보완하는 판타지적 충족 장치로서 역할했기 때문. 쉽게 말해 나도 저런 외모와 파워를 가질 수 있다면, 혹은 나 대신 세상을 구해줘 와 같이 자아 실현의 판타지를 충족시켜주기 때문에 인기 있다는 것으로, 따라서 체형이 그대로 드러나는 쫄쫄이 슈트를 입는 이유도 일단 외형적으로 힘과 파워를 잘 보이기 위함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그들 역시나 평범함을 갖고 있다는 것. 완벽해 보이는 슈퍼맨도 클락 켄트일 때는 소심하고 존재감 없는 소시민의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곧 판타지적 존재와 현실의 나를 이어주는 연결고리, 즉 아이러니하게도 슈퍼한 존재의 인간적인 모습이 공감대 역할을 하며 그 공감대란 통로 끝에 연결된 숨겨진 파워로 자아 실현의 판타지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스파이더맨이나 아이언맨 등 인기 있는 캐릭터 거의 대부분은 쉽게 가질 수 없는 슈퍼한 파워와 함께 인간적 고뇌나 결핍이라는 양면성을 늘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이런 캐릭터에 감정을 이입, 영화를 보는 동안만큼은 현실을 벗어나 내가 슈퍼히어로가 되어 하늘을 나르고 악당을 무찌르는 등 판타지를 실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슈퍼히어로는 멋진 외모와 슈퍼한 파워, 그리고 인간미, 이 세 가지 요소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으로, 이는 페미니즘의 상징인 원더우먼도 마찬가지이죠. 원더우먼. 흥미롭게도 이 캐릭터는 원래 만화가가 아닌 심리학자 윌리엄 몰턴 마스턴 박사에 의해 창조되었는데, 이 마스턴 박사는 페미니즘 철학을 가진 인물로 여성이 권력을 쥐면 세계가 평화로워진다 라는 신념을 캐릭터에 투영. 그렇게 강한 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여성의 사랑, 지혜, 진실 같은 감성적 능력을 조명,
여기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성 전사 부족 아마존을 모티브로 1941년 원더우먼을 만들게 됩니다. In town fighting for our freedom, and she's a lady. They're calling her Wonder Woman, and she's just the latest and prettiest sensation in a superhero craze that's sweeping the nation. 그러니까 원더우먼은 태생부터 여성의 주체성을 강조한 캐릭터로 이후 1972년 창간한 미국의 대표적 페미니즘 잡지 미즈의 첫 번째 표지 모델로도 사용되는 등 단순 만화 캐릭터를 넘어 정치 문화적 상징으로 확산. 다시 말해 여성들이 꿈꾸는 강인한 캐릭터. 슈퍼맨만큼 힘이 세진 않지만 대신 더 똑똑하고 지혜로운 히로인. 여기에 부족의 반대에도 불구 평범한 남자와의 사랑을 추구한다는 인간미라는 연결고리까지 따라서 가장 인기 있는 캐릭터 중 하나가 되었던 것이죠. 참고로 이런 창작 배경을 다룬 전기영화 원더우먼 스토리가 2017년 개봉하였는데 여기서 놀라운 점은 여성 해방을 외친 마스턴 박사가 사실 2명의 아내와 같이 사는 일부 다처제의 삶을 살았고 이에 대해 도덕적 일탈이냐 아니면 새로운 관계에 대한 실험이냐 즉 그의 사생활과 원더우먼의 연결성에 대한 재미있는 묘사가 많았는데 이게 꽤 재미있게 그려졌습니다. 와, 알고 보니 이분 이래저래 대단한 남자였죠. 아무튼 여기서 문제는 원더우먼은 탄생 초기부터 늘 따라다니는 선정성 논란, 즉 성적 대상화냐 성적 주체화냐를 놓고 논란이 끊이질 않았는데 이번에는 이를 자세히 알아보죠. 원더우먼이 성적 대상화냐 아니면 성적 주체화냐?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두 요소는 서로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으로. 그러니까 슈퍼맨처럼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인 남성상은 이성에게 있어서도 성적으로 가장 매력적인 대상. 마찬가지로 여성들의 워너비인 원더우먼 역시나 남성들에게는 성적으로도 가장 매력적인 이성, 즉 멋진 히어로란 당연히 이성에게 강한 성적 매력을 발산하는 존재로 이를 구태여 진화 심리학이나 행동 심리학까지 들먹이지 않더라도 누구나 아는 DNA 속 깊게 박혀있는 생물적 본능입니다. 다시 말해 멋진 캐릭터의 필수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섹스 어필이며 이를 표현하는 것이 곧 성적 대상화 요소가 될 수밖에 없는데 왜 캐릭터를 성적 대상화하냐 따지는 것은 곧 성적 주체화도 아예 하지 말라, 원더우먼처럼 멋진 여성 캐릭터를 만들지 말라와 같은 매우 멍청한 소리로 이와 관련된 적절한 예시가 바로 1983년작 스타워즈 제다이의 귀환에 등장한 레아 공주의 황금 비키니 일화로 이 장면은 자바 더 헛에게 포획된 레아 공주가 노예로 전락한 모습을 그렸는데 이에 대한 논란이 많았고 특히 한 여성이 배우 캐리 피셔에게 딸과 함께 스타워즈를 보면서 왜 레아 공주가 그런 야한 옷을 입었는지 설명하기 민망했다 라며 직접 따져 물었고 이에 캐리 피셔는 자바가 날 묻고 그렇게 입혔고 난 그에 순응하지 않고 스스로 억압자를 물리쳤다 라고 대답. 즉 황금 비키니 씬은 레아 공주의 영웅적 서사를 표현한 것으로 일부 선정성이 있다지만 히로인의 주체성을 잘 표현했던 명장면이었죠. 물론 트랜스포머의 그 유명한 본네트 씬처럼 서사와 크게 상관없이 다소 과도한 성적 대상화가 들어간 경우도 있고 저 역시나 이런 경우는 액션 포르노라 칭하며 좀 비판적으로 보고 있긴 하나 그렇다 해서 이런 장면들이 무조건 나쁘다 할 수 없는 게 액션이나 히어로 장르 주소비층이 10대에서 30대 사이 남성이며 상업적 측면에서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하는 건 매우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하는 현재의 헐리우드, 특히 마블을 비롯한 디즈니 계열은 이런 소비자의 니즈를 무시하다 못해 잘못된 사상으로 영화 산업 자체를 망가뜨리고 있죠. 디즈니의 제작 방침은 이러합니다. 첫째, 포용적 영웅주의. 전통적인 백인, 근육질 미남 미녀 중심의 히어로 혹은 공주에서 벗어나 현실에 존재할 법한 다양한 사람들에게 주인공의 자격을 부여한다. The ship rode on the wind and they filled the sky with fire. Okay, listen to me. The human world is a mess. Life under the sea is better than... 둘째, 성적 대상화, 원천 봉쇄. 더 이상 여성 캐릭터의 몸을 흥미거리로 소비하지 않는다. 즉, 섹스 어필을 금지한다. 크게 이 두 가지로 따라서 흑인을 비롯한 유색인종 비율을 대폭 늘리는 한편 가슴골이나 각선미 등 살색 노출을 없애고 몸매가 드러나는 타이트한 슈트도 패딩감 있는 두꺼운 소재, 색감도 짙은 색이나 무채색 계열로 바꾸었죠. Boo. 여기에 배우들의 외모는 두둥. 현실에 존재하는 일반인 중에서도 솔직히 말해 하위권으로 보이는 배우들. 심지어 새 심장을 맡은 이 배우는 오디션조차 없이 직접 캐스팅했다고 하니 대놓고 미녀 배우는 절대 쓰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 것. 즉, 망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상황. 사람들이 좋아하는 히어로의 기본 조건조차 모르는 상황. Yep, that seems strong. 우리가 극장에 돈을 내고 가는 이유는 유명수족관을 찾는 것처럼 벨루가나 고래상어, 물범 등 밖에서 보기 힘든 멋진 동물들, 판타지를 경험하러 가는 것이지 집 앞 마트에도 널린 마탱이가 오징어나 꼴뚜기 같은 걸 보려는 게 아니죠. 따라서 그나마 양반이라는 2대 블랙 위도우조차 1대 블랙 위도우와 비교, 그 선호도는 하늘과 땅 차이. 채널 내 투표 결과는 무려 94대 6, 7대 3이나 6대 4의 비율도 아닌 압도적 차이를 보였고, 이게 바로 예전 마블과 현재 마블의 차이를 여실히 보여주는 수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객들이 정말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 누가 봐도 이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여기서 또 정말 적반하장인 게 마블의 대표적인 마초남 토르의 경우 틈만 나면 우통을 벗기는 것을 넘어 심지어 4편 러브 앤 썬더에서는 우통도 모자라 엉덩이까지 노출시키며 조롱거리로 삼는 연출을 보였고, 더 나아가 가장 최근 새심장 드라마에선 대놓고 토르와 그 망치와 하룻밤을 보내고 싶다는, 그러니까 붕가붕가 하고 싶다는 What do you want? More than anything. A knife with thorn in his hammer. I see. 에휴, 네. 남성 캐릭터에 대해서는 이처럼 성적 표현과 농담까지 서슴없이 자행했고, 또한 영화에서 노출을 금지당한 배우들은 각종 행사나 방송에서 이처럼 거리낌 없이 자기 표현을 하고 있는 상황. 즉,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신을 주체적으로 드러내는 한편 스스로 성적 대상화를 한다는 것이죠. 네, 물론 이런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으로 헌데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운 행동들을 디즈니는 올바름이란 위선 아래 억지로 강압하는, 즉 관객들을 시각적으로 거세시키고 있으니 정말 어처구니 없다는 것입니다. 뭐 별 수 있나요? 기업이 고객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정치질에 빠져 똥덩어리만 만들어낸다면 그냥 망할 수밖에요. 그럼 극장 몰락 4부작을 마치며 여기까지 머프무비였습니다. I didn't see anything. I didn't see anything. what it looks like, Happy. No, mate. This is not what it looks like, mate. Oh, hey, you must be